바로 시작해 볼 테니 절대 나가시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키우며 엄마로 바쁘게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고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과 한 식구처럼 잘 지내시나요? 아니면 돼지족 같은 사이로 지내시나요? 참고로 저는 후자에 속하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족 같은 시댁 식구들과 힘들게 살았는지 주저리 떠들어 볼게요. 저는 태어나기를 참 못생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웬만하면 유년 시절에는 다들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기 때 못난 얼굴을 그대로 쭉 성장했답니다. 친구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미모가 많이 출중하셔서 친구들이 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답니다. 제 얼굴은 아빠와 붕어빵이에요. 제가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면 아빠와 쌍둥이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닮았죠. 이렇게 미녀와 야수인 부모님의 유전자 중 야수인 아빠의 피만 물려받았는지 얼굴뿐만 아니라 큰 키와 덩치까지 똑같았답니다. 그래도 전 주위 사람이 다들 좋아서 못생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건 거의 없었어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남자를 여럿 사귀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무난하고 무탈하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보냈고 수능 시험을 만족하게 치러서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갔답니다. 학교 생활은 여느 대학생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공부하고 술 먹고 놀며 신나게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의 인사팀으로 운 좋게 합격해서 취업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외모가 조금 못난 거 빼고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네요. 30이 되기까지 많은 연애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남자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 모두 제 외모 때문에 떠나간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평생 저 하나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해줄 남자가 찾아오리라 믿으며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몇 달 뒤 이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냅다 들이부었죠. 그렇게 놀아본 게 대학생활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한 남자가 와서 합석을 제안했답니다. 원래는 우리끼리 논다 그러고 퇴짜를 놓았을 텐데 다들 한껏 취한 상태여서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남자들을 저희 테이블로 불렀어요. 합석을 하고 여러 유치한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합석한 남자들 중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웃는 게 예쁘고 말도 귀엽게 한다며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 남자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설레고 짜릿한 느낌을 받아서 그 남자와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더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술이 쭉쭉 들어간 거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물 좀 줘, 엄마. 물 여기 있습니다. 물병을 쥔 길쭉하고 큰 손이 제 눈앞에 등장해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뭐예요? 왜 오빠하고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설마 여기 모텔이에요? 네, 저도 필름이 끊겨서 좀 아까 일어나서 엄청 놀랐어요. 유린씨,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빠가 취한 나를 데리고 왔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짐승! 아니에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취해서 잠만 잔 것 같다고요.
저희는 한동안 대화 없이 모텔방 벽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고민을 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면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했죠. 이윽고 저와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린 씨, 우리 둘 다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라고요? 지금 모르쇠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봐요, 개석희 씨. 이런 식으로 여자를 가지고 놀다 버리는 양아치였습니까? 양아치라뇨?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린 씨를 데리고 왔는지 유린 씨가 날 데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여자를 모텔로 데려왔다는 발상을 버리세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술에 취한 개석희 씨를 모텔방으로 끌고 왔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린 씨 덩치가 저보다 크시잖아요. 아까 다리를 보니까 근육이 장난 아니던데. 여하튼 우리는 쌍방이라고요. 둘이 똑같이 실수한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헤어집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겠습니까? 우리 둘 다 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불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하튼 그놈은 고백은커녕 아무 일이 없다 생각하고 각자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분이 엄청 나빴죠. 술 마실 때만 해도 제가 예쁘고 귀엽다고 했던 자식이 술에서 깨니까 회사 부장님 대하듯이 말하는 게 진심으로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있던 호감이 뚝 떨어져 나가서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기로 했네요. 개 같은 개석희 씨가 먼저 나가고 저는 30분 더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나마 주말이었으니 망정이지 평일이었으면 지각까지 해서 최악의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기억에서 지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지내며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제 평생 그런 실수는 처음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자괴감과 부끄러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개 같은 개석희 씨를 우연히 만났답니다. 저는 아는 체 하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서로 없던 일로 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던 그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오유린 씨? 맞네? 어제는 술을 안 드셨나 봐요? 청초하고 상큼해 보이세요. 지금 장난해요? 왜 아는 척하고 지랄이세요? 쪽팔리니까 절로 꺼지시죠? 개새끼 씨? 개새끼가 아니라 개석희인데요. 어쨌든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됐거든요. 댁 같은 양아치랑은 1분도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잡소리 집어치우고 짜지세요. 와, 입이 굉장히 걸걸하시네. 내 핸드폰에 유린 씨 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카톡 할 테니까 연락 받아줘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재수없는 그놈이 떠나가자 동료들이 누구냐고 헐뜯듯이 물어보더군요. 저랑 잘 어울린다는 개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개똥 같은 자식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꾸역꾸역 밥알을 씹었습니다. 개석희 씨는 예고대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 날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만나보고 싶다더군요. 그 메시지에 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놈이라 여기고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한두 번 찍적대다가 포기할 줄 알았던 그는 한 달 내내 만나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끝까지 무시해버리고 다른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근하는 어느 날 개석희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설마 저를 기다린 거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목을 건 사원증을 보고 회사와 부서를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연락을 하도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헐, 개석희 씨 무서운 남자네. 해 떨어졌는데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로맨틱하다고 착각하시나 본데 겁나 무섭거든요. 소름 끼치니까 저리 비키세요. 또 이런 짓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개망신 당하게 해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유린 씨, 그날은 제가 모텔에서 당황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모두 진심이 아니에요. 내 진심은 유린 씨가 제 눈에 겁나 예쁘시다는 겁니다. 겁나 사랑스럽고 겁나 귀엽다고요. 많이 급하세요? 여자가 그렇게 급하면 어디 헌팅 포차라도 가보세요. 아, 나이 30 넘으면 거기도 안 받아주죠? 그럼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요. 저는 예의 없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그 남자를 차버렸어요.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지 계속 똥개 마냥 제 뒷공무니를 쫓아오더라고요. 아, 그만 좀 쫓아오세요. 유린 씨, 저기 호프집 가서 생맥 어떠세요?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던 욕 다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꺼지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는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더군요. 저 경찰 부를까요? 진짜 개망신 당해 보실래요? 유린 씨, 저도 집에 가려면 이거 타야 해요. 어차피 가는 길이 같은데 같이 좀 가면 덧납니까? 어휴, 진짜 한심하네. 난 이어폰 낄 테니까 지금부터 말 걸지 마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포스트잇을 꺼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여주었는데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 생맥주 한잔 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뿌잉뿌잉. 귀찮고 짜증이 난 저는 이어폰을 빼내버리고 말했어요. 좋아요. 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욕 다 하라고 했죠? 오늘 내 쌍욕 듣고 돌아가 보세요. 다신 날 찾아오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 예! 좋아요. 실컷 욕하세요. 다 받아줄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신박한 욕을 선사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심한 욕들을 나열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굴욕을 맛보고 주랭랑을 칠 개석희 씨를 생각하면서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그를 데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맥주 한 잔을 들이켜고 욕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일은 저도 똑같이 잘못했으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한잔하고 조심히 돌아가고 연락하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개석희 씨는 저와 연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고백을 하더군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뒤는 돌아보지 말고 현재만 생각해보라면서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더니 개석희 씨와 첫 만남부터 좌충우돌이었으니 사귀어보면 꽤나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사귀어봅시다. 뭐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대신 나한테 잘하세요. 한 번만 더 내 다리에 근육이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댔다간 척추를 접어버릴 테니까. 와, 브라보. 그럼 우리 커플된 기념으로 러브샷 해요. 자자, 팔을 쭉 빼시고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그렇게 저희는 다시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밤에는 화끈하게 사귀었는데 짧은 기간에 거의 수년 동안 사귄 연인처럼 서로에 대한 걸 거의 다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석희 씨가 제 동반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해서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고 각자 부모님께도 절대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2줄이야. 이거 거의 100%라고 그러던데. 임신? 반응이 왜 그래? 그렇게 싫어? 아니, 놀라서 그렇지. 우리 유린이 임신했구나. 잘했어요. 우리한테 큰 선물이 내려왔으니 부부의 연을 맺어야겠네.
난 항상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어. 시간을 땡겨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정말이지? 나랑 애기를 책임지는 거지? 나중에 말 바꿨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았어? 당연하지. 내가 자기 성격을 아는데 그런 짓을 하겠어? 걱정 말고 우리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 서두르자. 자기 배부르기 전에 면사포 씌워줄게. 고마워. 난 오빠가 혹시라도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했어. 미혼모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까지 했다니까. 무서웠는데 이렇게 바로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석 달 만에 아이가 생겨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요즘 아이를 먼저 갖는 건 흉이 아니니 석희 씨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을 해주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 도련님이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잘 모르겠지만 제 외모는 모태 추녀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인사조차 어색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았답니다. 시동생들도 제 덩치에 놀랐는지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려고 콧소리를 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초면이라 어색하시죠?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될 거니까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여겨주세요. 아가씨랑 도련님도 형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주세요. 용돈 필요하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연락도 하시고요. 그런데 유린씨 운동했어? 투포환이나 역도 같은 거 말이야. 골격을 보니까 한가닥 했을 것 같아. 내 보기에도 그래. 씨름을 했으면 천하장사는 거저 먹었을 것 같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운동하고 하나도 친하지 않아요. 제 떡 벌어진 어깨를 보고 지레 짐작하신 모양인데 전 가녀린 여자랍니다. 가녀리긴 개뿔, 용가리 통뼈라서 황소뿔도 뽑아먹게 생겼구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했어. 계속 들어요. 식사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연애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직 제가 임신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렸어요. 임신 6주 차이고 8달하고 3주만 더 있으면 어여쁜 딸이 태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임신을 했다고? 지금 과속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투야. 그래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한 거지?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아. 결혼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건데 애를 가졌다고 하니 다른 도리가 없네. 귀골이 장대한 저 처자가 내 소녀딸을 가졌다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인물을 중요시하는 집안이었는데 모든 게 깨지게 생겼어. 나중에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봐야 하나. 주여.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이 언니가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협박한 거 아니야? 지금 사귄다는 것도 돈을 빌렸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힌 상태가 아니냐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테니까 금액이 얼만지 말해봐. 형, 이건 아니지. 그동안 형이 사귀었던 민희, 라희, 주희, 경희 누나들만 봐도 엄청난 미인들인데다 여리여리한 몸매를 자랑했잖아. 그런데 왜? 시댁 식구들이 제 외모를 보고 품평이하듯이 기분 나쁜 말을 뱉어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성격 같았으면 밥상 엎어버리고 하이킥을 날려줬을 텐데 빨리 결혼을 해야 해서 조신한 척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대신 석희 씨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당장 사과하라고 목청을 높였어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받았고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의 아들을 전쟁통에 내보내는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를 당장이라도 오열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결혼하다니 이 엄마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도 아기가 생겼다니까 어떻게 하겠니? 잘 살아라. 엄마, 내가 죽으러 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왜 울려고 그래? 그리고 다들 왜 초상집 분위기인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빨리 아빠가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오빠, 이 결혼은 오빠가 결정한 거야. 나중에 말려주지 않았다고 헛소리하지 마. 나도 모르겠다.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니 결혼하는 게 맞겠지? 형, 축하해. 식구들은 모두 제 외모 때문에 남편을 불쌍하게 보는 듯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태아를 위해 인내하고 견뎠답니다. 떨떠름하고 기분 나빴지만 뱃속의 아이 덕분에 쉽게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바로 상견례를 치렀고 웨딩 플래너를 고용해 결혼 준비도 빠르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급하게 알아봤는데 저희 부부의 회사와 가깝고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은 모두 입주하려면 넉 달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거듭해봤는데 예비 남편이 당분간만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임산부라 고생시킬 일은 절대 없다며 편하게 지내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잠시 시댁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머물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엌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며 차려주는 밥이나 잘 먹고 태교에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은 진짜 꿀을 빠는 듯한 생활을 해서 체중이 10kg나 증가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더니 임신 3개월 차가 아니라 7, 8개월은 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 시키는 게 미안하다며 출산할 때까지 쉬라고 하더군요. 살도 많이 찌고 화장도 하지 않고 지냈죠. 남편은 한 달 만에 달라진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살찐 거 봐라. 누가 보면 시댁이 아니라 호텔에서 놀고 먹는 줄 알겠네. 그리고 얼굴은 그게 뭐야? 무슨 자신감으로 맨날 쌩얼인 거야? 내가 살을 찌고 싶어서 찌냐? 임신 중이잖아. 그리고 화장품이 태아한테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살찌고 쌩얼로 다니니까 매력이 뚝 떨어지니?